외계인은 지구가 아닌 다른 천체에서 태어난 생명체를 말합니다. 이들의 존재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각종 창작물에 자주 나오는 소재인데요. 이런 존재들은 가면라이더에서도 등장하는데 대부분 상당히 강력한 존재로 등장해 주인공 일행들을 밀어붙이거나 종료가 되어 같이 싸우기도 합니다. 오늘 알아볼 캐릭터는 가면라이더 속 최강의 외계인입니다.変身。가면라이더 포제인 오즈 무비대전 메가맥스에 등장하는 미사키 나데시코는 가면라이더 나데시코로 변신하는 인물입니다. 그녀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며 등장했고 포제의 주인공인 키사르기 겐타로는 그녀에게 첫눈에 반해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이런 나데시코의 정체는 사실 외계에서 온 존재였습니다. 겐타로의 앞에 나타난 나데시코는 시드 오브 더 라이프 프롬 더 유니버스, 통칭 솔루라고 불리는 금속 생명체인데요. 당시 솔루는 우연히 지나가던 미사키 나데시코라는 여학생의 모습으로 의태한 뒤 겐타로의 앞에 떨어진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그녀가 변신하는 가면라이더 나데시코 역시 겐타로가 사용하는 포제 드라이버를 복제하고 변신한 것이지만 제대로 복제한 것은 아니라서 벨트 자체는 포제 드라이버의 열합판처럼 생겼습니다. 심지어 처음에는 아무런 지식도 없어서 그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지만 겐타로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점점 지식을 얻기 시작해 나름 귀여운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이런 나데시코는 가면라이더로 변신하지만 아쉽게도 극장판 라이더여서 그런지 그다지 많은 활약을 하지는 못했는데요. 이는 나데시코의 활약이 대부분 더스타드나 마스커레이드 도판트처럼 전투원과 싸움을 벌이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겐테로와의 협력을 통해 라이더킥을 사용해 사돈데스를 쓰러뜨리는 나쁘지 않은 활약을 하기도 했죠. 行くわよ。なでしこの手口よっ。 안타까운 건 사돈데스를 쓰러뜨린 이후 흑막인 램 칸나기에게 붙잡혀 솔루 스위치로 변했고 그녀가 쓰러뜨린 줄 알았던 사돈데스 역시 사실 쓰러지지 않고 멀쩡히 다시 등장했습니다. 그래도 램 칸나기에게 잡히기 전 자신의 능력을 활용해 로켓 스위치 슈퍼원을 남겨 포제가 로켓 스테이치로 변신할 수 있게 했고 램 칸나기가 변신한 초은하원과 싸울 때도 코스믹 에너지를 보내주는 것으로 오즈와 포제를 도와줬습니다. 가면라이더 카부토에 등장하는 웜은 카부토의 메인 괴인 종족입니다. 이들은 전원 절지동물을 모티브로 해서 하나같이 징그럽게 생긴 것이 특징인데요. 이런 웜들의 가장 큰 특징은 헤이세이 라이드에서 처음으로 외계에서 온 생명체라는 것입니다. 웜은 본편으로부터 7년 전 시부야에 떨어진 운석 속에 있던 외계 생명체로 인간 사회에 숨어들어 사람들을 살해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웜 전체가 인간으로 의태하는 능력이 있어 다른 인간으로 의태한 뒤 그들의 자리를 빼앗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유체이자 전투원에 해당하는 살리스 웜을 제외하면 전원 클라검 능력을 가지고 있어 보이지 않는 속도로 움직이며 인간들을 습격하는데요. 심지어 간부급에 해당하는 웜들은 클라검을 넘어 아예 시간을 정지시키는 등 또 다른 특수 능력도 가지고 있어 가면라이더들을 위기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웜들은 클라겁을 이용해 인간들을 공격하는 것 외에도 의태한 대상의 기억 등을 이용해 타인에게 절망을 주는 등 하나같이 악한 행동을 보였죠. 재미있는 건 복제한 대상의 기억들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악행만 저지르는 건 아닌데요. 이는 문보우라는 현상을 보고 싶어하던 타란테스 웜 퍼프라가 대표적인데 카가미 아라타가 이를 실제로 보여주자 그와 계속 싸우긴 했지만 싸움 도중 발생한 폭발로부터 카가미를 보호하며 소멸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하나같이 강력한 능력을 보유해서 웜은 헤이세이 라이더 시리즈의 괴인들 중 상당히 높은 전투력을 보유했다고 평가받습니다. 아이러니한 건 이런 강함 때문인지 웜들이 다른 가면라이더 작품에 나오면 대부분 원본보다 너프를 먹고 나오게 됩니다. 가면라이더 리바이스에 등장하는 기프는 빌런 집단인 데드맨즈가 숭배하는 존재입니다.
그는 작중 등장하는 모든 악마들의 시초이자 처음에는 미라 상태로 잠들어 있었는데요. 이런 기프는 초반까지만 해도 진짜로 오컬트적인 존재인 것 같았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기프는 사실 악마가 아니라 수천 년 전 외계에서 온 존재였는데요. 그러나 강력한 힘과 끔찍하게 생긴 외형 때문에 과거 많은 인간들이 기프를 악마라고 칭하며 적대했고, 이에 실망한 기프는 자신이 선택한 인간인 아카이시에게 자신이 다시 깨어날 때를 결정할 권한을 주고 잠에 들었죠. 이런 기프는 작중에서 강력한 활약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모든 악마의 시초이다 보니 데드맨즈 간부급에 맞먹는 전투력을 가진 기프테리언 트루를 양산할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다수의 기프테리언을 하나로 합쳐서 헬 기프테리언이라는 존재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때는 혼자서 가멜라이더 홀리라이브를 손쉽게 상대했는데요. 거기에 인간에게 자신의 힘을 부여해 기프데모스라는 존재로 바꾸기도 하고, 지금까지 상대했던 간부급 괴인들을 즉석에서 계속 재생성하는 등 압도적인 힘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기프의 아공간이 존재하는 이상 기프에게 제대로 데미지를 줄 수도 없어 가멜라이더 필살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내거나 손짓 한 번으로 역으로 이들을 쓰러뜨리기도 했죠. 이렇듯 강력한 존재인 기프이지만 그가 직접 나서는 장면이 상당히 적고, 대부분은 악마를 만들어 물량 공세를 하거나 타인에게 힘을 주는 역할로만 주로 등장했는데요. 더욱 안타까운 건 인간 비판적인 사상을 가져 리바이스 내에서는 그나마 괜찮은 캐릭터성을 보여줬지만 분량 자체가 짧아 기프의 결말은 허무한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멜라이더 드라이브 앤 가이무, 무비대전 풀스로틀에 등장하는 메가엑스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기계 생명체입니다. 그는 다짜고짜 신이 된 코우타의 행성에 도착해 메가엑스와 융합하라고 협박을 하는데요. 이런 메가엑스 역시 외계인으로 무비대전에서 등장한 빌런들 중에서도 상당히 강력하게 등장했습니다. 메가엑스는 원래 가이무 세계관 속 지구처럼 헬의 숲의 침식을 받고 있었지만, 이들은 금단의 과실의 힘을 받지 않고 모든 생명체가 하나의 기계로 융합하는 것으로 대처했는데요. 그 결과가 바로 메가엑스이지만, 단일 개체의 생명체는 나약하고 무의미하다는 사상에 빠져 우주의 모든 별을 메가엑스와 융합시킨다는 명목으로 침략을 시작합니다. 이런 메가엑스는 작중에서 최종 보스로 등장해 주인공 일행들을 위기에 몰아넣었는데요. 기본적으로 기술력 자체가 뛰어나 메가엑스나 그의 우주선이 착륙하자마자 행성 자체를 메가엑스와 융합시키기 시작합니다. 이뿐 아니라 타인의 기억과 정보를 읽고 그 정보를 활용한 안드로이드를 즉석에서 만들어내거나 순간이동, 에너지탄, 흡수 등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죠. 오죽했으면 신이 된 코우타조차 메가엑스와 처음 싸웠을 때는 그에게 패배해 사망하기까지 했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이런 능력을 가진 상대가 고작 메가엑스라는 존재의 단말기 하나였을 뿐이고, 그들이 본격적으로 침공을 시작하자 같은 전투력을 보유한 다른 메가엑스들이 떼거지로 몰려왔습니다. 심지어 로이뮤드 지나트에 필적하는 사이버로이드 3Z를 단말 중 하나가 흡수하여 3Z 메가엑스라는 존재로 진화했을 때는 다른 메가엑스들도 똑같이 강화되어 주인공 일행을 위기에 몰아넣었죠. 이렇듯 강력한 존재인 메가엑스이지만 로이뮤드와 마찬가지인 사이버로이드 3Z를 흡수한 탓에 본체인 행성 메가엑스에도 약점인 코어가 생겨버렸고, 결국 이것이 파괴되면서 완전히 사망했습니다. 여담으로 메가엑스가 사이버로이드 3Z를 흡수한 뒤에는 분명 더 강해진 것이 맞긴 하지만 영화의 진행 때문인지 오히려 강화 이전보다 쉽게 쓸려나가는 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가멜레이더 빌드에 등장하는 에볼토는 빌드 세계관의 만악의 근원입니다. 그는 일본을 3개의 국가로 나누다 못해 작중에서 발생한 모든 비극의 원흉으로 등장하는데요. 이런 에볼토 역시 지구에서 태어난 생명체가 아닌 외계에서 온 존재입니다. 에볼토는 수많은 별들을 멸망시켜온 외계 종족 블러드족의 일원으로 지구에 오기 이전부터 여러 행성을 멸망시켰는데요.
거기에 행성을 집어삼킬수록 계속해서 강력해지는 성장성을 가지고 있어 사실상 가면라이더 속에 얼마 없는 우주적 재앙에 해당됩니다. 이런 에볼토는 작중에서 다양한 능력을 보여줬는데 손에 닿은 물체만 사람의 외모를 바꾸는 물질 변형, 기억을 바꿔버리는 기억 조작, 타인의 육체의 기생을 조정하는 빙의 등 이외에도 다양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임시 변신체인 블러드 스타크로 변신했을 때는 스펙이 상대에 비해 낮더라도 전투 센스를 활용해 역으로 쓰러뜨리는 강력한 전투력을 보여줬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진정한 모습인 가면라이더 에볼로 변신했을 때는 대다수의 가면라이더들이 그에게 패배했을 정도로 압도적인 힘을 보여줬는데요. 準備運動にはちょうどいい。 더욱 놀라운 건 이조차 완전체의 2%밖에 되지 않고 에볼 트리거를 이용해야 벌레의 능력을 완전히 끌어낼 수 있는데, 이때 변신한 블랙홀 폼은 말 그대로 블랙홀을 자유자재로 생성하며 자신이 원하는 것들만 빨아들여 파괴하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에볼 트리거를 다시 한 번 더 가동해 피버플로우를 발동하고 검은 판도라 패널과 10개의 블랙 로스트 보트를 흡수하면 에볼토의 최강의 모습인 베인테로 변신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가벼운 주먹질만으로 가면라이더들을 날려버리다 못해 건물을 파괴했고, 다른 행성으로 워프해 행성을 블랙홀로 집어삼켜 자신을 더욱 강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런 압도적인 전투력과 능글맞은 성격, 그리고 뛰어난 캐릭터성을 보여준 덕에 에볼토의 인기는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특히나 이후 방영한 가면라이더 시리즈의 최종 보스 중 일부가 그다지 좋지 않은 평가를 받으며 인기를 얻지 못한 바람에 에볼토의 인기는 계속해서 상승했습니다. 오늘은 가면라이더 속 최강의 외계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무래도 지구의 생명체이다 보니 대부분은 빌런으로 나와 지구를 침략하거나 파괴하려는 목적을 가지는 것 같네요. 물론 나데시코처럼 착한 외계인도 있지만요. 여러분들은 어떤 외계인이 최강이라고 생각하시나요?